안녕하세요. 78살 김복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내가 몇 살인지도 잊고 살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 숫자가 마음을 눌러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언제 이렇게 깊어진 주름 사이로 세월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자꾸 예실이 떠오릅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래요.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지난 날들을 되짚어 보다 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라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장롱 서랍 맨 안쪽 다른 천들과 달리 늘 조심스레 접어넣은 손수건 하나가 있어요. 긴 바탕에 흐릿하게 남은 국물 자국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오래된 손수건. 세탁을 몇 번을 해도 그 얼룩은 끝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건 미선이가 시집 오던 첫날 서툰 손으로 싼 김밥을 나한테 내밀던 그날 묻은 얼룩이에요. 긴장한 탓에 국을 따르다 손이 떨려 흘린 그 작은 국물 자국 말입니다. 그때 미선이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새 시댁에서 첫 상을 차리는데 실수를 하다니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얼룩이 못마땅했죠. 아이고, 이렇게 허술해서야 우리 집 살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손수건을 빨면서도 이 얼룩이 왜 이렇게 안 지워지나 하며 짜증을 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 얼룩이 제 마음에 남은 유일한 따뜻한 기억처럼 보입니다. 그 작은 얼룩 속에는 미선이의 떨리는 마음이, 새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려 했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손수건을 꺼내 펼쳐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날의 미선이가 떠오릅니다. 26 꽃다운 나이에 어린 얼굴로 긴장해하던 모습, 국물을 흘리고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닦던 그 조급한 손길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그 손수건을 펼칠 때마다 제 속은 시리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괜찮다, 미선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고생했구나. 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말 한마디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칭찬 한마디 해주면 됐을 걸. 왜 나는 그 말이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입 끝까지 왔던 따뜻한 말들을 왜 그렇게 자꾸 삼켜버렸을까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의 내 모습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 손수건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실수와 서투름의 증거가 아니라 진심과 노력의 증거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교훈이기도 하고요. 미선이는 26 꽃다운 나이에 제 아들 따라 우리 집 문턱을 넘었어요. 그날 아이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고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낯선 부엌에서 분주히 손을 놀리던 모습, 그 작은 손이 숟가락이며 칼을 쥐고 허둥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녁상에 내놓은 건 서툴게 싼 김밥이었지요. 김이 터져 속이 불쑥 튀어나오고 모양새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선 그 서투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긴장한 탓인지 국을 담다 손이 떨려 그만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았는데 흰 천 위에 남은 작은 얼룩이 지금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이 집에 들어와 서툴지만 애쓰던 그 아이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이구, 모양은 그래도 맛은 괜찮네라며 웃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입에서 나온 건 차갑고 딱딱한 한마디뿐이었지요. 간은 마지막에 해야지. 그래야 간이 배. 그 말은 며느리 귀에 칭찬이 아닌 꾸지람으로만 박혔을 겁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성 들였구나. 맛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버려 도무지 따뜻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젊은 날 시집살이가 그랬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친정에서 갓 시집 왔을 땐 꽃같이 떨리는 손으로 국을 데우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며느리인데 잘해도 칭찬은 없었고 조금만 서툴면 꾸지람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똑같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내 굳은 입술이 그 아이 마음에 첫 금을 낸 건 아니었을까?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그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저밉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서로 노력했어요. 미선이도 명절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오려 했고 나도 나름대로는 좋게 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노력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어요. 명절이면 얼굴만 스치듯 보았고 밥상머리에서 몇 마디 건네는 게 전부였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고생했구나. 늘 그런 식의 의례적인 인사뿐이었어요. 겉으론 큰 소리 없이 지나갔지만 속으로는 서로 쌓이는 게 참 많았습니다. 나는 미선이가 뭘 하든 자꾸 흠을 찾게 되었어요.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남은 것 같고 청소할 때도 구석구석 안 닦은 것 같고 아이들 돌볼 때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표정에 다 드러났을 거예요. 미선이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내가 부엌에 들어서기만 해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얼른 나서서 제가 할게요 라며 막으려 했고 그럴 때마다 서로 어색해지곤 했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가장 서운했던 건 사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늘 은근히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 있는 말투와 태도를 말입니다. 어느 해 추석 준비를 할 때였어요. 미선이가 전을 부치는데 모양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나는 그냥 저는 모양을 예쁘게 해야 제맛이지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들이 곧바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맛만 좋으면 되죠. 요즘 누가 모양까지 따져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는 미선아, 괜찮아. 충분히 맛있어 보여 라고 다독이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아들은 곧잘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겐 칼처럼 박혔습니다. 내 자식이면서도 정작 내 편은 되어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나를 꼰대 취급하는 것 같아서 더욱 속상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다정했던 아들이 결혼 후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 앞에선 다정한 남편이지만 내 앞에선 그냥 의무적으로 효도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속삭이며 웃을 때면 혹시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내 친구들도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아들들은 다 그래. 장가 가면 어미는 남이야.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더 쓰라렸어요.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 결국 며느리와의 골은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악순환이었지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수록 나는 며느리가 더 밉고 며느리가 이울수록 아들한테도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집안 식구라는 이름만 남은 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겨울날의 이별, 그리고 눈물 공백 제외 천자. 그러던 어느 겨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밥 좀 차려줘라고 투덜거리며 일어났던 사람이 저녁엔 차가운 몸이 되어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미 늦었다고 말할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평생 함께했던 사람을 흙 속에 묻는 그날,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장례식장에 서니 할 말이 없었어요. 살아있을 땐 성질만 내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뼈에 사무쳤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도 못 해줬구나. 관 앞에 서서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부인, 기운 내세요. 고인이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아 있었지요. 허무와 후회가 밀려드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선이었어요. 검은 외투 자락이 겨울바람에 흔들렸고 그 작은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와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더니 곧장 상주석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중하게 절을 마친 후에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손수건을 꼭 움켜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손을 보며 깨달았어요. 20년 전 첫 만남 때도 이선희의 손은 이렇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여전히 서툰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망설였을까? 올까 말까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쌓인 묵은 앙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운함도 미움도 원망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건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게 못되게 군 후에 혼자 남겨진 외로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말 한마디 못한 채 흘린 그 눈물이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의 벽을 조금은 허물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며 사람들은 모두 가족의 슬픔이려니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흘린 눈물에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4점. 봄날의 부엌, 화해의 시작 공백제외 천자. 장례가 끝난 뒤 한동안 집안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혼자 남은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있노라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선이와의 첫 만남, 그 서툰 김밥, 차가웠던 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다 어느 봄날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제가 갈게요.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앞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미선이를 보니 어느새 4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신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서 있었어요. 괜히 어색해서 물어봤습니다. 밥은 먹었니? 같이 먹어요.
그 간단한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함께 섰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선 모습이었지요. 냉장고에서 달래를 꺼내며 내가 말했어요. 달래 무침 해볼까? 봄이니까.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같았어요. 달래를 다듬으면서 자연스레 말이 나왔습니다. 달래는 살짝 절여야 향이 살아. 너무 오래 절이면 아삭한 맛이 죽어버려. 초고추장도 너무 세면 봄맛을 다 가려버리지. 봄도 울어. 그 말에 미선이가 소리 내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요리할 때 항상 시처럼 말씀하세요. 그 웃음소리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내는 듯 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손에 쥔 달래가 이상하게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부엌 입구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선이 편만 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손에 쥔 칼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괴로워했는지를. 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같이 부엌에 서서 밥 해 먹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미선이가 달래 무침을 젓가락으로 집어 맛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20년 전 그 서툰 김밥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가 맛있다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볕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어 우리 셋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 돌아보면 20년이란 세월이 참 허망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리와 명절 때마다 얼굴을 맞대고도 마음은 외면한 채 살았으니까요.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도 우리는 참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미선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말들이 입끝까지 올라왔어도 끝내 삼켜버리곤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 아들에게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엄마 그냥 그러세요 라며 나를 달래고 며느리에게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며 위로하는 그 모습. 내 편은 안 들어주면서 며느리 쪽 말만 보태던 그 광경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배신감만 들었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인데
왜 남의 편만 들까 싶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뒤에서 뭔 말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도 아들도 나 역시도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서툴고 삐걱거렸을 뿐이었지요. 미선이는 낯선 집에 들어와서 인정받으려 했었고,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집의 질서를 지키려 했고요. 모두가 선이었는데 방법이 서툴렀던 거죠. 남편 장례 후에 부엌에서 함께 달래를 다듬으며 나눈 웃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미선이가 어머니는 요리할 때 항상 시처럼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을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2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건넨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가 다 들어 있었거든요. 나도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마음이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엉성해도 서로를 놓지 않아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해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더군요. 세월은 참 많은 걸 빼앗아 갔습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의 패기도 건강도 하지만 대신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이해하며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미워하며 지내는 것보다 사랑하며 지내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날들은 원망 대신 이해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